오늘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사 있었죠. 네. 네, 인사 있었죠. 청와대에서 언론홍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이제 안보실 차장들 이렇게 세 분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좀 이게 민정수석 관련해서 우리 김주 전 대변인 김앤장 출신의 검사 출신이다 이런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보세요? 근데 뭐 네. 저도 이제 페북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굉장히 비판적인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분이 한창식 민정수석이 네.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음. 검찰총장도 아니고 음. 대통령의 뭐 수석 보좌관이라고는 하지만 비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서를 쓰다가 좀 더 이 국면에는 이 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바꿨어요.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아니 저는 뭐 장관이나 검찰총장 정도 되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뭐 김앤장 변호사를 썼다거나 뭔가 좀 우리랑 결이 다른 그런 분이 왔다면 비판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뭐 수석 저기 민정 수석 뭐 자기 비서 쓴 거 가지고도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기에 또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 보면 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또 윤석열을 검찰총장 쓰지 않았습니까?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뭐 하기도 전에 그냥 안 될 것처럼 초를 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찬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올해 안에 또 이제 검찰 개혁이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이제 시즌 2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검찰 출신 임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김앤장 출신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썩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지층 내 반발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뭐 이재명 정부의 이 어떤 인사 철학이라는 게 어쨌든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출신을 쓴다라는 거는 잘 드는 칼을 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될 때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우리가 비윤 반윤이라고 봐도 뭐 무방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인 것도 뭐 맞고, 근데 다만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뭐 명실상부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이제 이 분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이게 뭐 인사가 발표가 되면 일단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입장이 나온 거 보니까 전 좀 조국혁신당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만해야 된다. 일단 보고 나서 평가하자. 너무 이제 과거 이력을 들추고 파묘하는 방식의 공격은 좀 지나치다. 뭐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좀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좀 뭐 남아 있는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그리고 글쎄요, 검사 고위직들도 본인들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민정수석만 교체된 거지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제도개혁 비서관 그대로 지금 존치되고 있죠. 그 기조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기조에 어느 정도 잘 보조를 맞추고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이나 조직 안정성을 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격자라고 해서 인사를 했고 그 인사가 잘못됐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것이죠. 근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인사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초를 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는 이제 프리랜서 하기 전에 연합TV에 계시잖아요. 아, 연합뉴스 8년 있었습니다. 네. 예. 성기용 이번에 이제 언론홍보 수석으로 임명되면 연합뉴스 TV 사장을 하셨고 연합뉴스 사장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때도 함께 있으셨죠?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 지금 연합뉴스 통신사 내부에서는 사실 성기용 사장에 대한 평가가 이제 경영자로서 뭐 일부 뭐 이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던 보도들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국민소통 수석으로서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뭐 물음표가 일부 제기되는 것도 뭐 알긴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당시에 느꼈던 성기용 기자, 성기용 보도국장, 성기용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야 두루 좀 발이 넓고 여야로부터 큰 뭐랄까 흠결 없이 받아들여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대통령이 통합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기홍 이 대표이사를 그런 측면에서 전 기용했다고 보고 일단은 이규현 수석도 뭐 물론 훌륭하신 분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성기홍 대표이사께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네. 어쨌든 좀 더 공격적으로 공보와 언론 홍보 활동을 더 부탁하는 의미에서 성기홍 대표이사 같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윤석열 시대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지층에서 뭐 반발 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경영자, 그러니까 사장을 하던 분과 또 다르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첫날이라 가지고 뭐 저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평가를 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학자이니까 성기용 사장에서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분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이 잘 감안해서 대통령이 일을 맡겼으니 제대로 일을 좀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큰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언론계에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이제부터 정말 대통령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잘 좀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이제 과거에 네네. 노무현 청와대에서 네. 뭐 오랜 기간 또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이해도 깊지만 그리고 또 연합뉴스 정치부 부장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하고도 또 스킨십이 나쁘지 않은 걸로 또 알려지신 분이라서 아마 두루두루 또 뭔가 좀 폭넓게 네.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뭐 기대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그런 측면도 있죠. 지금 이제 홍보 수석, 사회 수석, 민정 수석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분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현재까지 상황이 잘 되지 않은 거죠. 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체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세 분의 수석 보좌관님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금요일 날도 부랴부랴 이제 대통령이 목요일 날 순방을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또 순방 보고와 수석 보좌관에게 했죠. 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굉장히 졸려하시더라고요. 힘들어. 그 사실은 이제 순방 그 유럽으로 또 그렇게 순방을 가면 굉장히 그리고 이게 정상 외교라는 게 본인도 이제 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서먹서먹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이제 먼저 다가가서 막 친한 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좀 과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부랴부랴 뭐 이게 순방 홍보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그냥 거기서 쫙 재밌게 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1년 동안 국정 성과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지금 올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3%를 넘는다는 거잖아요. 돈을 막 벌어들이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걱정도 되지만 어찌 됐든 경제가 호황이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개혁적인 행정 개혁적인 것들을 수석 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좀
홍보가 잘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우리가 이제 뭐 단적인 예로 200명의 검사들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막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압색하고 정말 직권남용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하영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은 참 면허회수 파트가 허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물론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뭔가 좀 준비가 부족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내용 관련해서 대검과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제대로 이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이 200명의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지난 1년 동안 싹 돼가지고 이때쯤 다 이게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데 조작기소 특검도 지금 뭐 없어졌어요. 바로 추진을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사무총장은 조작기소 특검 언급한 것 때문에 추진한 것 때문에 선거에 뭐 좋은 영향을 줬는지 안 좋은 영향을 줬는지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참모진들이 조금 더 일신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사실은 순방 다음 날 정말 얼마나 좀 짠합니까? 저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애가 탔으면은 좀 애처롭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막 졸리운데도 그냥 그 생중계로 전 국민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막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알아서 홍보가 되는데 대통령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선거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적을 못 냈고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에서도 뭔가 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보 얘기 나왔으니까 홍보가 그렇게 안 된 게 물론 이제 뭐 비서진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런 걸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 체제에 문제점은 없나요? 당연히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순방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선관위 사태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올림픽공원 시위와 집회를 어떤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이슈를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당권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1인 1표제 그리고 이번 총회 공개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이 당대표 입에서 나온다라는 게 일단은 국내 이슈를 여당이 잘 막아내지 못했고 주도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순방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토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8박 10일간의 기간 동안 야당의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야당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 대부분 기승전 참정권 시위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 모두 다 브리핑을 하거나 뭐 논평을 쓸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매일같이 썼다라고 하면 방어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어조차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라든지 국정 성과에 대한 이런 어떤 반영이 좀 어려운 측면이 꼭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부 여당 내부에는 없었는가,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는 없었는지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길 바라고요.